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네, 부총리님. 네. 작년도 그 결산안이 아직 그 국회에 승인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네. 결산 의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재위에서도 작년도 결산 중에 예비비 이 승인의 건을 통과를 안 시켰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예, 예결위도 아직 그 예비비 승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예, 헌법 제52조 2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이 제50 55조 헌법은 55조 2항이고 국가재정법 52조 4항에도 이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물론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예비비 승인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기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일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순방 정상 외교 예산을 이 국회에 승인받은 예산보다 이 2배 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등 이 일테면 예상치 못한 사업의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는 것과는 무관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까 이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총리 답변은 일테면 코로나 이후에 정상 외교의 그 이 수요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순방 외교 외에도 다자간 외교로 국제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두 해 지나면서 정상 외교의 수요가 늘어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 또 필요에 따라 빼쓰는 것이 아니고요.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일단은 정상외교 관련된 그 본예산 부분은 뭐 올해보다는 저희가 좀 증가액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비비 내용은 뭐 그 안에 정상외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재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변동 그 여러 가지 그 질서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뭐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 물가에 대한 대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목적 예비비로. 네, 근데 일반 예비비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저희가 일반 예비비 지금까지 일반액의 원래 법정 한도가 일반액의 1%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0.5% 정도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그게 법정 한도가 1%지만 네네. 그러니까 저 코로나 이전까지는 예비비 전체 총액이 1% 미만이었습니다. 지금도 1% 그런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요 내년 예산 가져온 것이 1.1%로 늘어났어요. 전체 예산의 1.1%로 늘어났어요. 아니 그래서 일반액의 딱 1%. 일반액의 딱 1%입니다. 네. 일반액이 477조니까요. 네네. 세입 중에 세입에서 네네. 일반액. 예, 근데 전부 670조를 따지지 않고요. 왜냐면 법정 한도는 일반액의 1%까지. 일반회계 1%.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가 본 거는 그 이전까지는 0.9%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2020년 이후에서부터 늘어나서 2023년도에 줄었다가 다시 지금 24년도 올해 예산부터 다시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숫자에 보니까 2018년에는 뭐 1%인 적도 있고요. 1%뭐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제가 식으로, 드리는 네. 말씀의 네네. 핵심은 지금 이렇게 그 예비비를 이 꼼수로 빼쓰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 물론 예산
제출은 이미 7월 말에 그러니까 8월 말에 이루어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목적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의 비율도 이제까지는 6대 4를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 이 일반 예비비가 4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해오던 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보면 1조 이상의 예비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열렸던 거 알고 계십니까? 제 몰랐습니다. 네. 모르셨어요? 네. 이게 원래 올해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박람회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이 경기가 어려울 이런 때야말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은 이 유엔이 정한 세계 두 번째의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과 똑같이 내년에 사회적 경제 박람회 예산을 비롯해서 사회적 경제 예산이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 수준으로 작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 일반 예비비 지출 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규정, 차관님 네, 규정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밝혀주십시오. 네,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 100분의 1의 규정을 받는 것은 일반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목적 예비비는 1% 관계없이 추가로 더 정액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방 재정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도 삭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평채 손대지 않겠다고 했던 것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가 다 지출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지출된 규모를 보면 일반 예비비가 1조 5천억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2천억까지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비비의 편성 기준이 최대 상한 1%까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던 질문인데 위원장님께서 이 법조문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 건 아니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아까 부총리 설명이 약간 제가 듣기에는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 기준은 일반 회계 세출 총액 중에서 1% 범위 내에서 일반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0.4, 0.5 그 수준밖에 안 되긴 해요. 그러나 지금 윤호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다른 지방 예산이나 다른 예산들은 많이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맞춰서 예비비도 상대적으로 좀 줄여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정부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수성구 이인선입니다.